관절염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치료제가 다 다릅니다. 루푸스 같은 질환은 관절염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피부의 발진이나 심장의 이상 등으로 이제 먼저 충남대학교 병원 권역 관절염센터 류마티스 내과의 심승철입니다. 보통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만성적으로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관절에 증상이 나타나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류마티스 질환, 그 120여 가지 중에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를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류마티스 질환마다 나타나는 증상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아침에 손에 염증과 통증이 생깁니다. 일어나자마자 손을 쥐어보면 이제 뻣뻣한 감이 들게 되죠. 또한 강직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환은 손보다는 허리와 엉치뼈에서 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한 증상이 있으시면 강직 척추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한 루푸스 같은 질환은 관절염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피부의 발진이나 심장의 이상 등으로 이제 먼저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의 증상에 따라 또는 관절 외의 다른 증상에 따라서 류마티스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각 질환마다 생기는 원인도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이상, 두 번째는 환경적인 이상으로 이 두 가지 현상이 이제 합쳐져서 류마티스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포 간의 소통을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런 핸드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이토카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증을 증가시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염증을 오히려 억제하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이제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염증성과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류마티스 질환이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돼서 질환을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된 경우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관절의 통증, 뻣뻣함이지만 사실은 그 염증이 계속 관절에 존재하게 되면 결국엔 관절뼈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뼈 간에 이제 간격이 좁아지거나 뼈가 손상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손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강직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그 허리뼈들이 굳어져서 더 이상 굽히거나 필 수 없는 척추 강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손상보다는 신장이나 폐 또는 심장 등의 이제 다른 장기의 손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질환이 앞으로 타 장기로 진행하지 않도록 잘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에 통증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많이 쓰는 약제는 소염 진통제 또는 스테로이드제, 항말라리아제 등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표적치료제입니다. 1988년부터 표적치료제 개념이 저희 류마티스 질환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소통을 할 때 좋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또는 나쁜 메시지가 들어오기도 하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꺼버리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바로 기존에 사용했던 관절염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핸드폰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많이 얻기 때문에 핸드폰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은 이제 좋지는 않겠죠. 따라서 어떤 특정인, 특히 이제 나쁜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분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면 좀 더 휴대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한 치료법이 바로 표적 치료제입니다. 표적 치료제는 어떤 특정 관절염을 일으키는 물질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관절염과 상관없는 부위에 작용했던 기존의 약제와는 달리 부작용은 줄이고 원인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율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서 대표적으로 증가해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TNF와 인터루킨 6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이를 차단하는 어떤 생물학적 제제를 우리가 현재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사이토카인,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페론 알파라는 물질이 중요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약제가 현재 개발 중입니다. 제억제제라는 개념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나쁜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고 바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이제 뇌로 전달을 해서 뇌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특정인의 번호를 차단하지 않고 모든 번호는 다 받아들이고, 그 나쁜 메시지를 봤을 때 그 나쁜 메시지가 뇌로 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연구의 개발로 우리가 면역 세포에서는 그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세포에 전달이 돼도 그 세포 내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가들이 발견을 하였는데, 그것을 이용한 약제가 바로 잭 억제제입니다. 그 기존의 생물학적 제제와 새로 발견된 이제 잭 억제제들이 있고, 기존에 발견된 생물학적 제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된 잭 억제제도 현재 3가지 이상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생물학적 제제가 더 맞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잭 억제제가 더 좋은 치료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절염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치료제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처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우분마다 또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우분마다 본인에 맞는 자기 상태에 잘 맞아야 되고, 또 같은 환자분인 경우에도 그 시기에 따라서 증상이나 검사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아우러서 정확한 약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린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는 첫 번째 원인으로 감염이 있습니다. 감기와 코로나와 같이 어떤 외부의 균이 몸으로 들어오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가능하면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이토카인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것이 우리가 사이토카인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류마티스 질환과 코로나19를 중증으로 만드는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평소의 생활 습관을 사이토카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